안녕하십니까. 하창고의 주식 클래스 하창고입니다. 오늘 주간 증시는 영상으로 미리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가 인플레이션 피봇 우려, 또는 기대감, 아니면 또 금리 인상 피크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아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을 보다시피 연준의 속도 조절론이 가장 좀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 명확하게 해결된 건 없지만은 이러한 부분이 좀 큰 화두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지난주에 레고랜드 관련해서 ABCP 관련해서 또 뭐 건설사 부도설이라도 상당히 흉흉했는데 주말 동안에 정부에서 시장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 50조 플러스 알파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물론 이게 간접적으로 바로 효과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시장이 좀 불안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진정시켜 주는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걸 뭐 어떤 결론을 내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 같은데 정부가 그래도 좀 빨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세 번째는 아까 봤던 바로 이 내용인데요. 사실 지금 이 화면이 뭐냐 하면 이거 다음 달 2일이죠. 11월 2일 날 미국이 75bp의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95%죠. 그러니까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적으로 최근에 몇 별 변화가 없습니다. 95% 일주일 이상. 그러니까 다음 달 11월 달에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올리는 거고 가장 큰 관심은 뭐였냐면 12월 달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12월 달. 왜냐하면 조금 전에 봤던 11월 달은 이번에 10월 달 물가 지표, 9월 달 물가 지표를 보고 바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거의 반영된다 보는 것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9월 달에 미국이 물가 쇼크가 나왔기 때문에 10월의 물가 지표를 보고 12월 달에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날짜가 거의 이제 12월 14일로 잡혀 있는데요. 약간 최근에 어떤 재미나 있었냐면 이쪽 게 이제 50bp고 이쪽이 75입니다. 만약에 75를 또 올상하게 되면 이건 뭐 4.75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5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가는데 최근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75로 인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일주일 전 동안에 확률이 7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어제 45%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패드워치 전망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바라볼 관건 뭐냐 면 다음 달 11월 2일 날 미국이 금리 올리는 것은 거의 99.95% 75로 인지를 하고 중요한 것은 12월 달 패드워치의 반응입니다. 물론 이걸 뭐 매일 체크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정말 12월 달에 75까지 가게 되면 이거는 또 내년 초까지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 뭐 11월 달에는 75로 일상하게 되고 2월 달에 그냥 지금 지금 약간 반반이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돼요. 주말에 약간 뭐 이런 이야기들 연준 속도론이 속도 조절이 고개를 나왔다긴 하나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는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사실 실적 시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표는 좀 적어놨는데 이런 지표와 관련과 실적에 관련된 것은 우리 주식 클래스 커뮤니티에 올려두는데 지금 내용을 잘 보면 뭐 한국도 미국도 보면 소비자 신뢰지수 중요하지 않은 자꾸 가장 중요한 것은 지표에서는 미국이 이제 요날 발표되는 목요일 거예요. GDP 수정치 같아요. 이건 이제 예비치 정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이제 이게 QOQ다 보니까 약간은 상승 전망이 좀 예상이 됩니다. 2.3 정도. 이거 정도하고 주 후반에 예상됐던 미국의 개인 소득, 개인 소비겠죠. 개인 소비도 그 0.4% 정도 그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물가 지표를 할 수 있는 PC 디플레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낮게 전망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열려봐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지표에서는 미국에 이제 하나 또 빠졌구나. 여기 22 금리 정책 하나 있어요. 근데 거의 예상치가 22가 지금 유럽도 물가 지수가 10% 나왔죠. 그래서 75 가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난 27일 날 금리 올릴 건데 75 인상한다고 해서 뭐 그렇게 발작 보일 건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은 이미 75 인상을 감안하고 유로화나 뭐 유로화의 상대적 강세가 놓여 있고 정시의 약세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 내용을 제가 좀 짧게 간단하게 길게 적어놨는데 지금부터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약간 교육 컨셉이거나 월요일은 중국의 GDP 물론 아마 중국이 지난 20차 상계 때 밀어놨었는데 별로 안 좋죠. 예, 별로 안 좋습니다. 3.5% 요 정도면 좋은 건 아니에요. 3이라는 투자 잡혔으니까. 근데 크게 글쎄요. 뭐 이제 리커창도 날리고 중국 정부도 좀 지켜봐야겠는데
일단은 지표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국은 나쁘지 않습니다. 뭐 산업 생산도 4.5, 고정자산 투자도 6.0이니까 중국 지표는 조금씩 올라와요. 미국 지표가 조금씩 못 올라오죠. 근데 PMI 제조업 지수는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통괄적으로 미국 지표는 중요하지, 조금 내려간다 보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는 뭐니 뭐니 해도 한국과 미국의 실적 발표입니다. 물론 실적 전망치가 되게 낮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변곡이 좀 올 수도 있어요. 뭐 포스코 케미컬 같은 경우는 아마 실적이 잘 나와도 주가 최근에 양극재 공급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하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LX 인터내셔널 자원 개발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 개발주들이 주가는 많이 올랐었는데 바로 실적이랑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좀 있어요. 약간의 이쪽도 상사 쪽도 약간 뭐라고 할까? 모멘텀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요일은 뭐 지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주택이라든지 소비자 심리지수. 미국은 그냥 통괄적으로 지표가 좀 나쁘다. 그리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동차 관련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의선 회장이 이제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천연 공장 착공식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현대 기아의 주가 움직임보다 오히려 그렇죠. SL이나 화신의 이런 기업들의 주가 조지아 공장, 엘리바마 공장에 공장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주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롱 티슈즈에 아마 또뭐 관심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정 자체는 연일 잡혀 있고요. 25일이군요. 그리고 메타가 지난번에 커넥티드에서 이제 행사는 했었고 본격적인 출시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한 200만 원 정도 해요.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 바라고. 자, 실적 발표인데 여기서는 이제 GM은 좀 나쁘겠죠. 현대차, 기아차보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화요일에는 금융주 실적 발표 좀 많이 됩니다. 은근히 아마 잘 나왔을걸요, 생각보다. 자, 기아와 현대는 지난주에 이미 손실 충당금 관련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실질 기대치는 오히려 낮아져 있죠. 그게 또 변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사 중에 우리나라 일산 킨텍스에서 로봇 산업 대전이 열리는데 국내 행사 같아요. 그래서 막 크게 화두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로봇 관련 이슈는 계속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일 목요일이 거의 대목입니다. 주요 테크 실적 발표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비행기 보잉. 우리나라 중요한 거는 뭐 시가총액이 큰 건 MS라든지 알파벳이 되겠죠. 한국도 SK 하이닉스. 아시겠지만은 3전, 1전 엔소울은 잠정치를 발표해도 하이닉스는 안 했죠. 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지난번 5천을 했었고요. 기에 삼바라든지 또 건설주도 실적 발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추정치는 안 봤습니다만 좀 나쁘겠죠. 그리고 주가 잘 갔던 현대엘렉트릭 같은 것도 실적 발표 나오고 SDI도 최근에 분위기 워낙 좋았는데 SDI는 배터리 쪽에서 잘 나가잖아요. 그런 거 보고 LG노텍 예 정말 실적 대비해서 주가 많이 빠져 있는데 다음 주에 또 반전의 계기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 20일 동아정치기에는 75인데 거의 75로 가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표는 내구재 쪽은 조금 좋아지네요. 예, TV 냉장고를 말합니다. GDP도 예비치지만은 조금 좋게 전망하기 때문에 부정보다는 긍정 요인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메타포드인데 두 친구 다 기대치는 좀 낮죠. 그리고 이제 한국은 오타네요. 정비리 아니고 정밀입니다. 이날은 조선주 실적이 좀 많아요. 한종, 현종, 미포인데 조선주는 사실지만 이도 수주 산업이라 실제 뚜껑 열어본 실적 잘 안 나옵니다. LG 생활건강도 좀 부진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 과연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는지 가장 좀 관건이 될 것 같군요. S홀도 마찬가지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세부 실적에서 얘도 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되게 되면 미국의 이제 PC 물가 디플레이트인데 요거는 전망 자체는 MOM 기준으로 약간 낮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죠. 낮게 나올수록 좋은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 하이라이트, 가장 하이라이트가 바로 우리나라 금요일 새벽에 제가 대부분 한국 시간으로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 인테리어가 애플의 실적을 보고 한국장은 열리게 되는데 애플 실적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LG전자는 뭐 추주분들한테 중요하지만 실적은 좀 나쁠 것 같고요. 모비스도 좀 나쁠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주가 좀 잘 갔던 뭐 LX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뭐 라이트하게 봤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물가 확률의 변동성 좀 체크해 보임이고 이런 내용보다도 아마 연준 피크론의 고개가 시장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상태에서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히는지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힘차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